유명 작가나 예술가 또는 과학자 등의 작품을 토대로 이 인물들은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그 정신질환은 천재적인 작품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 학문을 병적학 또는 정신병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적학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정신질환 중 유독 조현병과 연관지어 천재적인 창조성에 대해 말하려 했던 거예요. 조현병과 달리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양극성 기분 장애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죠. 병적학자들은 조현병의 환각, 망상 증상을 초월적인 경험이라 보았습니다. 정신질환인 줄만 알았던 조현병을 비범한 천재들이라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병적학이 이름 붙여진 20세기 초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도 활발히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신의학 분야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다면 우와, 저 사람 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 환청에 시달리고 있으면 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군요. 만약 정신분열로 인해 사람이 경기하여 쓰러져 있으면 천벌받은 게야 라며 모르는 것들은 모두 신과 연관지어 생각했죠. 철학의 시작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던 플라톤 역시 망상이나 환각 증세에 광기 있는 사람들을 보며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플라톤은 광기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는데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신적인 광기, 술이나 우울증에 의해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인간적인 광기로 나누었습니다. 신적인 광기는 예술의 창조성을 고양시키고 신의 아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추켜 세웠지만 인간적 광기는 폭군의 자질이라며 천재성이 나올 수 없다 말하였죠. 정신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지금은 누군가 자꾸 목소리가 들려요 하면 환청에 시달리고 계시군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할 테지만 당시 최고의 철학자이자 지식인이었던 플라톤의 이러한 주장을 과연 누가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플라톤은 자신의 말을 정확히 후대에 남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사상의 자유 따윈 개나 줘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철저한 전체주의였기 때문에 플라톤의 강의를 듣다가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교수님 반대합니다 하고 낭만있게 책상 위로 뛰쳐 올라갔다간 아주 학점 개박살 나고 바로 학고 먹고 개같이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플라톤의 주장에 뚝심있게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한 학생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플라톤의 핵기우미 수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인간적인 광기, 즉 음주나 우울증에 의한 멜랑콜리아 상태에서는 창조적이면서 천재적인 작품은 나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비범한 예술가나 작가, 과학자까지 그들은 모두 우울이라는 멜랑콜리 상태에 있었고 그들의 작품은 모두 천재적인 창조성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음주로 인한 몽롱한 상태나 멜랑콜리한 상태인 우울증은 스승님이 말한 타락의 인간적 광기가 아닌 창조성을 고양시키는 인간적 광기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같은 주장은 철학계의 1타 강사 플라톤의 인간적 광기는 창조성과 연결될 수 없는 폭군이다 라는 주장에 정확히 반대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에도 정신분열 증상과 천재성을 연관지어 생각하려는 병적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멜랑콜리와 창조성에 관한 주장도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면 받침대 취급을 받았는데요. 중세시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대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조차 꼰대의 라떼 한 잔이 되었을까? 다음 영상은 중세시대의 정신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약같은 독서 한 걸음이었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